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지금 2022년 7월 14일이네요. 이게 여름 이제 장마가 와야 되는데 장마치고는 비가 지금 많이 안 와서 지금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비가 와서 안 좋다고 울고 어떨 때는 비가 안 온다고 안 좋다고 하고 참, 예, 그래요. 자, 지금 교사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원불교 교사 읽기 해서 제가 특별히 막 깊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원불교 교사로 지금 원불교 전서에 원불교 교사가 실려 있잖아요. 이걸 한번 읽어봐서 무슨 내용이 있다 정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조금 약간의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는 정도지,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안 읽어보니까. 그래서 읽어볼 수 있는 인연들이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읽어본 것이, 다른 공부인들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안내 같은 역할이 좀 됐으면 하겠다.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 펌프를 필 때 그런 역할이 좀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목차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책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좀 책 좀 쓴다고 써봤는데 목차를 이렇게 찾는데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해요. 목차가 집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계도 같은 그다음에 집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현재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10상으로 하면 신용정법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앞에 1장 이제 지나갔죠. 1장 제2편 회상의 창립에서 제1장 새 회상의 공개에서 넘어가고, 2장이 뭐였냐면 새 제도 마련에서 제도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뭐 상조조합, 그 다음에 산업유경 창립단, 뭐 유공인 대우법, 공부고시법, 사업고시법, 또 의례제도, 신정의례죠. 그다음 사기념례, 또 그래가지고 제1대 기념총회까지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제3장 해서 교단 체제의 형성에서 교단의 이제 이 교단의 체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제목에 보면 첫 번째가 교화 기관지 발행. 이 교단 체제를 형성하는데 교화 기관지 발행이 교화 기관지가 등장해요. 이 제목이 보면 이게 목차 보면 나오죠. 두 번째가 초기 교서 발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단의 정비. 우리 요즘은 교화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대는 교화단이라는 명칭이 안 붙죠. 그냥 단이에요, 단. 교단의 뭔가 전에 있었던 단하고는 좀 이렇게 뭔가 정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 회규, 또 회규가 이때 또 한 번 바뀌어요. 정비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원상 봉안이, 이 체제일 때 일원상 봉안이 체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교물련이 등장해요. 여기에 교물련 나오죠. 교물련이 된 사람이 당대 때 뭔가 시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산업부, 산업기관 창설, 이게 쭉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이 교단 체제 형성이라는 그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나가야 될 것이 교화 기관지 발행이에요. 교화 기관지 발행,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나 이렇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훑어보는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회 기념총회, 가로에 원기 13년 3월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대부분 이 현재 표기된 것은 음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음력. 마치고, 그러니까 기념총회를 제1회 기념총회, 이게 12년을 정리하는 기념총회죠. 마치고 제2회에 접어들면서, 이게 2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원기 13년이라는 거. 우리가 3대, 현재 우리가 3대를 마치고 4대를 시작한다 하면은 그 기점이 108년까지가 3대 끝이고 원기 108년까지고 109년부터 4대예요. 이때도 우리가 이제 109년이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기 109년. 그러면 이제 3대를 마무리하고 3대까지를 결산을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대를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기간만 했지. 1대를 마치고 2회를 시작한다. 접어들면서 세회상이 먼저 착수한 중요한 일은, 자, 세회상. 그러니까 이 당대 때는 불법연구회죠. 그러니까 착수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화기관지의 발행이었다. 이 교화기관제에 대한 위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교화기관제라고 하면 월말통신, 월보, 회보. 저희들도 한번 일부 선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봤잖아요. 이 내용인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월말통신인데 봅시다. 원기 13년, 1928년 5월. 이게 음력 5월 31일이에요. 5월에 월간이란 거 뭐예요? 매달, 달마다 간행된다는 거죠. 이게 월간, 월말통신이 송도성 연구부 서기, 그 당대 연구부 서기였던 거예요. 7부 중에 연구부가 있었는데 거기 서기라는 거죠. 연구부 송도선 주관으로 창간되어 복사판으로 34호, 그러니까 원기 13년 5월에서 원기 15년 12월호까지 발행하다가 교서 편찬 등 사무관계로 부득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그러니까 쭉 가다가 한동안 쉬었다는 소리죠. 원기 17년 1932년 4월에 복간, 이게 다시 이제 시작된 거죠. 월보로 게재하여, 그러니까 월말통신을 이제 월보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전음광, 이게 연구부장이네요. 전음광 주관 아래 등사판으로, 앞에 치는 복사판이었죠. 뒤에 치는 등사판으로 48호, 원기 18년 6월호까지 발행하다가 출판법 관계로 적발되어, 적발이라는 언어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제가 자기들이 허용하지 않는 그거다 해서 이게 일제 입장에서 일제 강점기니까 적발이라고 써야겠죠. 적발되어 48호 전부를 일경에게 압수당하고 폐간되었다. 강제 폐간된 거죠. 그래서 지금 48호가 전해지지 않아요. 이 내용은 또 다른 데 이렇게 다시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앞에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원기 13년도 5월에 월간으로 월말통신이 송도성의 송도성이 제안해요. 제안을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복사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라는 거는 이것이 묵사지라고, 이거 지금 사람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종이 이렇게 맨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밑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검정 종이 이렇게 먹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깔아놓고 쭉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통 4~5매를 그 밑에, 그러니까
4장 내지 5장이 깔린 거죠. 이렇게 써요. 옛날에 경찰서 가면 그거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잡혀가면은 뭐 진술서, 자기 이렇게 소명 뭐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몇 장 나오면 하나는 어디다 내고 하나는 어디다 내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다시 쓸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2줄도 긋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시도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면 한동안 나오죠. 한동안 이게 한 1년 3개월 정도 쉰 거예요. 여기에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월보로 바꾼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다시 이어서 이제 나올 때 처음에는 월말통신이라고 이름을 하다가 그 다음 호부터 월보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바로 바꾼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정밀하게 얘기해 보면 원기 17년도에 월말통신 35호로 복간이 돼요. 그냥. 그러다가 월보 그 다음 호인 그러니까 36호죠. 36호부터 월보로 바뀐 거예요. 복간을 할 때는 복간할 당사 처음 치는 그냥 월말통신이라 똑같이 나갔다가 다음 호부터 월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월말통신이나 월보는 이름 내용은 비슷한 거죠. 이걸 제목을 바꿨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그렇지만 하여간 이렇게 돼 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면 등사판 나오죠. 등사판이 뭔가요? 저희 세대에는 다 시험 볼 때 시험지가 뭘로 돼 있어요? 등사판이에요. 그게 시험지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긁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걸로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막 100장, 200장씩 이렇게 해서 다 시험 보고 그랬어요. 어떤 건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막 선생님 이거 잘 안 보입니다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다 잘 보이면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랬어요. 지금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원기 18년 1933년 9월 총독부 당국의 정식 허가를 얻어 사실은 정식 허가라는 것이 사전 검열을 받겠다 이런 말이죠. 얻어 월간 회복 전음관 주관이네요. 를 창간 등사판 발행을 계속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등사판 똑같이 아까 한같이 하다가 원기 19년 여기 잘 보세요. 19년 1934년입니다. 12월 여기 12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12월 합본이에요.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터 이공주 주관으로 인쇄판. 자, 인쇄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활자 이렇게 옛날에는 글자 하나씩 활자로 이렇게 놔서 옛날 신문 같이 활자판이죠. 인쇄판을 발행 점차 부수가 증가되었으나 25년, 원기 25년이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급박해짐으로써 개간으로 바꾸었다가 원기 26년 1월 통건 제65호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휴관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인쇄판이라는 것은 아까 활자 인쇄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맨 마지막에 원기 26년 1월에 휴관했다고 이제 완전 이제 그만두는 걸 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회보 65호는
25년 6월호로 끝나요.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여기 실려 있는 내용상 그런 게 이걸 정확히 말하면 6월호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간된 것은 7월 달에 7월 13일에 발간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전치를 내용을 한 달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내는 거죠. 이게 맞죠? 6월호라면은 실제로 나간 것은 7월 달인 거예요. 우리가 7월 달.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간 날짜가 나오는데 7월 13일로 돼 있어요. 7월 13일.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26년 원기 26년 이때 당시에 표기를 한다면 시창 26년 1월에 휴관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회인 통권 제65호는 시창 25년 6월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찍고 나서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논의하다가 확실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 그 사전 검열 받아야 하잖아요. 검열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경 쪽에 참 경찰국가 있어요. 그렇게 경찰국가 내가 요즘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 그때는 경찰이고 지금은 검찰이고 이게 참 시대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게 그쪽에 자 우리 그만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원기 26년 1월인지 그건 이제 제가 확인이 좀 안 돼요. 제가. 근데 여기 교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통권 65호는 시창 25년 6월호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이제 발간된 날은 7월 13일 날 발간돼서 이제 배포된 거죠. 그러면 7월 달까지니까 8, 9, 10, 11, 12, 1월 달이 나오니까 대략 5,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죠. 제가 이게 실제로 그만둔 날짜하고 여기에 우리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일경에 이렇게 하는 날짜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현재 그 월말통신이 이렇게 하고 지금 프린트판 프린트판으로 찍었던 그 월보는 지금 어디서 이걸 했냐면 구정원. 지금 총부 가면은 구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돌출된 건물이 있어요. 현관이 이렇게. 돌출된 현관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그 건물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회보는 어디냐면은 지금 본원실이라고 최초로 익산 총구 건설 최초로 지어진 본원실이 있어요. 저 총구 쪽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공주의 주관으로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걸 인쇄했던 곳이 제가 아직 이게 위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진곡인쇄소라고 해서 일이읍이죠. 그때 일이읍 그 당대 일이읍이죠. 예, 있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보면 참 좋을 것인데, 자, 이런 내용인데, 요 전체의 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소장을 하고 있어도 빠져있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소장을 전지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전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공덕인 거죠. 그것만도.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찍었던 내부 다 5부 찍어갖고 이게 희귀본이죠. 그게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총부의 한부, 경성, 영광, 그 다음에 진안지부죠. 거기에 한 부씩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호님이 그때 경성교도였잖아요. 처음에 전무추진 하기 전까지 그걸 다 갖고 계셨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참 보통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려다가 그냥 이 정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알면 또 골치 아프겠다. 아, 참. 이 프린트판이라고 그러죠. 이게 등사판. 이것은 한 50여 부 이렇게 밀었나 봐요. 이렇게. 10일만 한 장 나오고 10일만 한 장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50번 밀은 거지. 50번. 이렇게 50번. 저 해봤어요. 저는 전문적으로 해봤죠. 그래도 해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자, 뒤에 부분을, 앞에 치는 이제 그렇다고만 알아두시고, 뒤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월말통신은 당시 몇 개소의 지방교당의 법설 요지와 총부 전달 사항 및 교단 소식을 주로 보도하였고, 자, 월말통신의 내용이 주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보와 등사판 회보는, 등사판 뭐라고 써요? 프린트 이렇게 민 거. 등사판 회보는 거기에 의견 교환의 역할을 겸하였으며, 인쇄판, 활자 인쇄판 회보는 차차 교화와 문화 기능도 겸하게 되어 일정 압제 아래, 이게 일제 강점기죠. 지금은 일제 강점기 이렇게 씁니다. 일정 압제 아래 유일한 문화 활동의 명맥이 되었고, 법설 기재, 법설이죠. 감각, 감상, 의견, 처리, 문목권 등의 제출이 많이 권장되어 초기 교단의 정신적 유산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걸 또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하고 사업보고서에서 초기 교단의 자료들을 묶어놓은 것을 교고총관이라고 해요. 교고총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교고총관 학이 교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교화 기관지 발행에서 이게 발행된 이 역사는 불교로 말하면은 팔명대장경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탐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일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요게 이제 그 교화 기관지에서 월말통신 월보 회보가 나중에 원강으로 이어져요. 원강. 그러나 지금의 원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당대 이 교화 기관지라는 것은 대종사님의 역사를, 그다음에 교단의 구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자료인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대체적으로 이게 1928년부터 해서 1940년까지 이게 12년간이네요. 이 자료들이 그래도 교단의 전반적인 자료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요게 지금 원불교 자료총서라 해가지고 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의 영인본이에요. 영인본인데 앞에 목차 부분만 이렇게 영인해서 돼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표지예요. 표지. 처음에 월말통신 이렇게 나오죠. 월말통신. 이런 표지인데, 이렇게 이 당대에게 이렇게 묵지라고 해서 묵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얼마씩 지나면 이렇게 다 줄 그센 종이에다가 다 쓴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이게 난 이게 너무 정겨워.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보면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어떤 것보다 좋고 그 대종사님과 초기 그 제자분들의 정서를 내가 난 착각인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연구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러다가 여기 월보라고 이렇게 이 표지도 재밌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씩 좀 바뀌어요.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앞에 월보는 또 좀 다르네요. 이건 좀 다르죠. 이건 달같이 좀 월보에서 달같이 만들고 이건 또 이렇게 반듯하게 쓰고 이게 나름대로 디자인을 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도 또 이렇게 디자인을 막 바꿨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제가 보면 또 바꿨죠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다가 회보로 넘어가서 또 회보 이렇게 써져 있죠. 회보. 그러다가 이것도 디자인 조금씩 바꾸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있죠. 배. 너무 비슷하죠. 그다가 맨 뒤 아까 그 뭐죠? 여기를 보면 조금 이제 좀 달랐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맨 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원불교 자료총서 여기도 보면 썼죠. 이렇게 써져 있죠. 일일이 쓴 거예요. 이렇게 이 글씨체도 연구 누가 썼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약간 이렇게 추론이 했는데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 그리고 이런 글씨도 우리의 자산입니다. 요 글씨체도 우리의 자산이라고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다가 글씨 이렇게 다 썼죠. 이렇게 이게 다 등사판이에요. 등사판 이렇게 우리가 긁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봅시다. 이건 참 글씨 잘 쓰신 거죠. 이게 정성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봅시다. 쭉 참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표도 다 그려요. 아까 표 나왔었는데. 하여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표 같은 거 다 있죠. 여기 보면 우리로 말하면 입교하셔가지고 입교 그 가감 회원의 그 주소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기서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거 다 나오죠. 뭐 누가 얼마를 시사했고 막 이런 것도 아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쭉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인쇄로 바뀌죠. 인쇄로 바뀌죠.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 인쇄소도 나와요. 인쇄소 주소도 나와요. 주소. 내가 지금 그때 일제강점기 주소라 내가 이렇게 지금 주소라고 변화를 안 시켜봐서 맨날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고 지금까지 확인을 못했어. 두 군데에서 인쇄를 해요. 진곡 인쇄소하고 활문당인가? 여기 이리읍 그래 봤자 아마 뻔한 것이 이게 대충 윤곽이 우리 현재 이리역 있죠. 익산역 그 일대일 거예요 아마. 그것도 우리한테는 여기서 인쇄했구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알아서 뭐에다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다 우리 문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책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도 이것에 대한 연구를 미리 했던 선행 연구자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신순철 교수님 현재는 이것은 숙명이고 신명국 교무님이죠. 지금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였고 그리고 박달식
그 옛날에 월간 원광지 주간도 하시는데 이분 이 두 교무님이 앞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다 말할 수는 없고 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 처음에 이걸 월말통신을 그러니까 1928년 그러니까 원기 12년인가 1913년인가요? 예. 원기 13년에 그 송도성의 제안에 의해 이게 월말통신을 만들자고 제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자, 이 내용이 참 좋은데 송도성은 월말통신을 발행하자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불법연구회의 각 지부가 설립됨에 따라 그러니까 교당들이 이제 지금은 교당들이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본부와 지방 간의 통신 연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대종사의 법서를 지방 회원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듣게 하고 각 회원들의 감각과 처리권 등을 서로 교환하여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래 또한 그는 매월 1회 월말통신이라는 이름의 기관지를 발행하되 그 내용은 법설, 감각권, 예회록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외록이 쭉 나와요. 제가 참 예외록 점검 엄청 했네. 경성 예외록 정리 다 해봤고, 그다음에 영광 일대 그 영광 지역에 또 정리도 해보고 했는데 그 예외록을 보고도 교단의 역사를 밝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뭐 교단의 역사가 다 정리됐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정리가 일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다 됐다고 이런 말을 해요. 깎아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인물 동정, 인사 동정. 이게 어디가 언제 누가 총구로 왔다 갔다든지 어디로 갔다든지 이게 나와요. 이걸 통해서 대종사님의 행적을 많은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으면 제가 아직 확인한 것은 위로는 평양까지 가셨어요. 그게 뭐 현재 총구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내왕했는지가 이 기록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대종사님이 무엇을 이게 서울을 얼마나 갔으며 부산을 얼마나 갔으며 왜 이렇게 서울을 많이 가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의문을 삼아야 되는 거죠. 또는 각지 소식, 각 지방들 소식도 거기에 실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정관평에서 가뭄이 언제 심했으며 언제는 또 장마가 심했으며 이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몰라고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관 근황, 또 총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걸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묵사지로 찍은 것이 어디 갔냐고 하면은 이제 영광, 경성, 진안 거기 한 부씩 보내고 그다음에 아마 이 총부 지금 총부에 한두 부를 둔 것 같아요. 자, 이 교화기관지로서의 이 역할인데, 이때 이제 이 교화기관지가 발행된 것은 사회 상황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때 일본이 문화정치를 시도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달랜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강압적으로 하고 그렇죠. 일제가 이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교화기관지가 발행됐던 1920년대에서 1936년 이 사이, 이 정도가
달랬던 시기예요. 이게 조금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면서 그러면서라도 이제 일본에 이렇게 경도되기를 바란 거죠. 그냥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회유책을 썼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대 잡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사회 분위기하고 함께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지금 목차만 잡혀 있지만 얼마통신 월보 회보는요 단순히 원불교의 그 보배만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 내용이 원불교만은 그러니까 원불교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대 한국의 민초들 이들한테에서의 민초들을 그러니까 무산자들이 그 없는 와중에도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묵사지 이렇게 긁어가면서 할까 이제 뭔가 이렇게 문화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잡지 그러니까 뭔가 문화 잡지 종교 문화 잡지의 소중한 자료예요. 굉장히 앞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교단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게 또 사회 문제인데 회보 월말통신 월보까지는 우리들의 이렇게 민초들 무산자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일제라는 일제 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얘기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주장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회보로 넘어가면서 특히 1937년 이후로 가면은 일제 엄청난 압박이 와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정권하고 전두환 정권 때 알잖아요. 그걸 우리 경험으로는 그걸 비유해서 이해하면 돼요. 앞에 보면은 땡 치면은 뭐부터 나와요? 9시 땡 치면. 옛날에 박정희도 박정희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각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압박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때도 우리가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정치, 사회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든 걸 제출해 이렇게 내라고 보내주면 실어주겠다고 해서 이 전통이 우리한테 악습으로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단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건 관여하면 안 된다.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깊게 관여하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시대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뭔가 형성된 건데 이것이 관습화되는 거예요. 우리 습관 비슷하게. 혹시 그랬는가 반성해 봐야 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1937년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불교 그러니까 이제 불법연구회가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신흥종교 뭔가 그런 그게 아니라 불교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이걸 불교를 각찰을 해야만 살아남으니까 가지고 전에는 전혀 이 내용에도 없는데 막 불교 내용이 막 이뜸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봐. 이걸 읽으면서나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회고에 나중에는 일제 강압에 의해서 일제에 일부 동조하는 식의 글도 실려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막 그런 말 하냐고 막 해야죠. 과거에 쓰여지는 것을 어떻게 덮어요? 덮어져요? 제가 그런 건 보지 마 한다고 안 봐요? 누군가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서 우리의 역량이 미치지 못했고 우리가 잘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찌 보면 반성 같은 선언이 필요해요. 부족했다. 국방 환급 같은 것도 막 기록돼 있어요. 처음 이게 뭔 말이지?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뭐 냈어요. 내고 그랬어요. 이게 하여간 그래요. 이게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일제 그 후반에는 그 예외 시간에 국가 재창, 황국 식민 선서, 그다음에 신민 정책에 대한 기사 게재, 기사를 실은 거죠. 이런 것이 일부 있었다고요. 이런 거 우리가 친일 언론 강요 시대라고 하죠. 친일적인 내용이 막 되게끔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회고의 그런 요소가 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잘 청산해 가야 될, 청산이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반성하고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 하고 이제 월말통신 월보 회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불교 사상의 형성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읽어봐야 돼요. 제가 불교라면 팔만대장경 같이 우리는 이걸 여기에 대한 실력이 교단이 별로 안 뛰어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 법설만 해도 한 130여 편이 있다고 해요. 여기 실리지 않는 법적 과정은 대종사님 총 법설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근데 기록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 이제 여기는 기록된 것은 대종사님도 보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기록돼서도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합쳐서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이게 원불교 교단의 형성 과정이 쭉 나와요. 여기에 보면 교당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당을 그다음에 단의 활동, 인재양성 창립단, 농업부 창립단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유경부 창립단, 산업부 창립단으로 바뀐데, 이런 과정부터 해서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여기 돈 궁금해 죽겠어. 이 돈이 현재 내가 체감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돈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좀 경제적 안목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연구하면 교단을 훨씬,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자료. 이런데 우리가 아주 허약해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원불교 교단의 조직, 제도, 의식, 교화의 발전 과정, 이런 게 다 나와요. 자,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원불교의 열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면은, 이 당대의 열반에서 천도제까지의 과정들이 쫙 기술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특히 또 지방에서 또 누굴 했고, 이런 것을 전부 자료화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게 전제가 안 돼 있어요. 어찌 보면 텍스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원불교 사회경제의 여건은 이게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원불교는 전남 영광의 한 벽촌에서 26세의 청년 소태산의 부근 농민들과 함께 정신과 육신 생활의 자립을 목표로 시작된 종교운동이었기 때문에 누구 도움도 없이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공동노동에 의한 저축조합운동, 간척사업, 소작지 경영, 양잠, 양돈, 과수원, 제약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일으켜왔다. 그러므로 기관지에 보이는 각 단원의 회의록, 단원회들이 등장해요. 여기 막 회의록도 또 있고, 이게 막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합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각지 소득, 각지 소식 등의 정확한 숫자에 의한 공익, 유경 및
당금 수입 상황 이런 게 전부 숫자 뭐 참여한 시간 그 다음에 거기 액수 이게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 증감 상황 회원들이 누가 들어왔고 이 사람이 지금 거기 보면은 어디 출신 어디 그 위로 나오면 주소죠 주소 이런 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결산 지금 우리 결산서 같은 것이 또 붙어 있어요. 이러한 원불교의 초창기에 있어서의 교단 경제의 발전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입회 소감, 감각, 감상, 사망자의 양력 그러니까 열반하신 분의 양력도 많이 나와요. 거기. 또 추도사 등을 통해 원불교 교조를 믿고 따르던 초기 신도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계층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보고예요.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정말 대종사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걸 민족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약자가 강자되는 법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는 남을 공경하면 내가 선하니라.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남의 나라 침범하면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우리는 고열마가 되지 말자. 너 식민 강탈해 갖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대종사님 이 글에는 조선은 세계의 정신적 주도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의 지도국, 부모 도도국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대종사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전된 말이에요. 나는 조선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아노라. 또는 금강산의 주인에서 말하는 그런 법설부터 해서 새 시대의 도래.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소태산 대종사의 어떤 관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이 책이 이렇게 해서 10권이 있어요. 10권 더 되던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요거 가끔씩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거 읽는 사람들은 이게 참 머리 아파 볼 거예요. 네, 이런 우리의 보고가 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대종사님 대단치 않습니까? 기록을 남겼다는 게 그 당대 기록을 이렇게 안 남겨주셨으면 기록을 안 남기면 더 좋았나? 막 우리가 알아서 막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하면 그러나 기록을 남긴 이게 보고라는 것을 향후의 역사가 지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화기관지 발행해서 원불교 체제의 형성에서 1차가 체제 형성에서 교화기관지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공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서로에서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러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교고총관학이라는 의견을 계속 내는데 이 교고총관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향후에. 그리고 이게 여기도 말했지만 이 교고총관이 좀 더 앞으로 좀 돈이 좀 투자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누구나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더 기초 자료들이 잘 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데는 돈을 안 써요. 이게 어떤 사람이 문화사업 같은 거거든요. 기초 사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교단의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이 교고총관학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무언가 공부가 되고 어떤 뭔가 찾아낼 수 있고 그걸 밤에서 좋아. 이렇게 좀 쉽게끔 하는데 교단의 정신적, 물적 그 지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청관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산업은 조선왕조실록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한글화 돼가지고 다 그냥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든 뒤에 드라마가 소재가 확 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저를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왜 또 저런 얘기를 할까 하지 마시고 저는 월마통신 월보 회보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를 최고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소태산 대종사가 있나요? 아니, 저는 여기에 계신 소태산 대종사님을 좋아하고 받들어요.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말을 조심해서 말하네.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대종사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대종사님 모시면서 하는 그 공부담 그 다음에 주장 여기 회설 같은 거 진짜 명회설들이 많아요. 그 속에 있는 초기 교단의 그 맥박이 우리하고 교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현재 3대를 마무리해가고 4대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때 이렇게 교화기관지라고 해서 그 회상에서 먼저 착수한 중요한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진짜 지금에 더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 이걸 어떤가 이렇게 예시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월마통신 월보 회보에 있는 대종사님 말씀 또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감상담 또는 대종사님께서 막 숙제로 내주셔요. 또 막 숙제로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교당에서 하면은 안 나올 거야. 뭐 교당에서 숙제를 내주냐고. 대종사님 숙제를 막 내줘요. 갖고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또 등수도 매겨요. 대종사님께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요. 이런 모습들 여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대 여기 읽어보면은 예외라고 하죠. 그때 지금은 법회라고 하지만 그 당대 예외록을 보면은요. 신앙심이 뭐 부족해서 어쩌나 이런 거 안 나와요. 주로 예외는 해두를 단련하는데 소태산 대종사님도 전력을 다해요. 이게 성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기 초기교단 월마통신 월보 회보에 기술되어 있는 예외록은 예외라는 것이 해두를 단련하는 거예요. 서로 해두를 단련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법회는 주로 신앙을 하는 그 성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교단이 나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는 데서도 이 월마통신 월보 회보를 우리가 이렇게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래 하면은 벨 소리를 다 해요. 이 정도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맨 마지막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통신은 당시 몇 개의 지방교당의 법설 요지와 총부 전달사항 및 교단 소식을 주로 보도하였고 월보와 등사판 회보는 거기에 의견 교환의 역할도 겸하였으며 인쇄판 회보는 차차 교화와 문화기능까지 추가됐다는 거죠. 문화기능을 겸하게 되어 일정 압제 아래, 일제 강점기 아래 유일한 문화활동의 명맥이 되었고,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법설 기재와 감각, 감상, 의견, 처리, 문목 등의 제출이 많이 권장되어 초기 교단은 정신적 유산을 길이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 유산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산인 이 월말동시 월보 회고에 대한 우리 교단의 전반적인 접속, 누구나 이걸 접속해서 다 이렇게 읽어, 우리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 읽어보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만큼 교단에 접속이 되고 있냐. 이 접속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가 가려고 하는 지점에 더 가깝게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해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간 많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